소니 2부 바로 찍기 전에 우리 일대 팬클럽 회장님, 저는 이제 자, 선보농제를 위하여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후원 회장님이 있고 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팬클럽이 있고, 여기에 각각의 장이 있는데, 여기는 회장, 여기는 덕장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팬클럽은, 왜냐면 이거는 이 팬이라는 것 자체가 덕후이고, 이 덕이 이제 예전에 오타쿠에서 나온 건데, 뭔가 취미가 좀 심화된 상태. 그냥 고리들 그림을 좋아하는 걸 떠나서 나는 고리들을 성공시켜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빠져든 그런 상태잖아요, 덕후. 그래서 그 덕후가 하는 그 자기가 키우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들을 덕질이라고 하는 거고, 또는 이건 취미하고도 덕질의 장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덕질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이게 고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장인 정신을 가질 정도. 그래서 덕질의 장인해서 덕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후원회는 이제 저를 물질적으로 주로 이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끌어내는 회장님이죠. 그래서 후원 회장님과 팬클럽 덕장님인데, 후원 회장님 하면은 후원회고, 덕장님 하면 팬클럽이에요. 이제 제가 그렇게 호칭을 좀 분리해서 쓰고 있고, 지금 덕장님은 1대 2대 덕장님이 나왔고, 회장님은 1대 회장님 체제에서 2대 회장님 체제로 지금 넘어가야 될 단계가 왔어요. 왜냐면 제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또 더 커지면 이제 3대 회장님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2대 회장님을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또 다른 어떤 뭐냐면, 그러니까 후원회는 뭐냐면 또 다른 후원자를 발굴해내야 되거든요. 이게 주변의 사업가든 뭐 재벌이든 누구든 간에 발굴을 해내는 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건 큰 손 아미고를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팬클럽 회장님은 이제 이 기존 아미고님들 간의 그 단합이라던가 이런 어떤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미고님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주로, 물론 이렇게 뭔가 좀 약간의 회비라든가 기부금도 받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이버 공식 팬클럽 미더덕에 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미더덕에. 미더덕은 아름다움과 덕, 즉 진선미, 그 진선미를 저는 미더덕이라는 좀 애칭으로, 아름다움에 덕을 더한다. 미더덕이에요. 미 더하기 덕, 그래서 미더덕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자, 그래서 1대 회장님이 이제 송 작가님인데, 시집을 하나 냈어요. 춘자라. 양자 컴퓨터의 미래 보느라고 이걸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또 이게 마음이, 오늘은 왠지 내가 시를 읽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안 읽었어요. 심지어 여기 날개도 안 읽었어요. 그냥 딱 펼쳐서 이 시집의 주인공인 춘자로 추측이 되는 그 송 작가님의 어머님의 손이 나와요. 이 꽃을 만진 손, 그 다음에 뭔가 일기장 같은, 여기만 소개를 하고 싶어. 여기가 참 좋아. 저는 그림 같아. 사진 예술 작품
같아요. 예, 지금 글이 있는 데는 제가 아직 지금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읽고 싶을 때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122페이지만 소개하자면 글씨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월 14일 두릅 7개, 무슨 월 17일 두릅 17개. 두릅이 나올 때가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4월이나 5월이겠죠? 3월? 두릅이 언제 나오지? 그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그래서 19일 두릅 11개, 21일 두릅 14개, 그 다음에 뭐 넘어갔겠죠? 3일 두릅 12개, 5일 두릅 11개라고 적혀 있어요. 두릅을 몇 개를 땄는지,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산에서 딴 게 아니라 아마 텃밭 정도에서 딴 개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씨체하고 이게 이 춘자라는 분이 쓴 뭐 서예이자 캘리그라피이자 정말 아름다운 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두릅 몇 개 막 이렇게 써있잖아. 여기만 소개를 할게. 다른 데는 안 읽어봐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우리 일대 팬클럽 회장님의 일대 덕장님이 송민화 작가님이 춘자라는 시를 냈다. 이걸 소개하면서, 자, 사주팔자 얘기, 사주구한 화천대유 그림의 어떤 그림은 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효과가 없으면 뭐 분석도 안 하겠죠. 왜 과연 제 화천대유를 거는 사람에게는 기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양자 컴퓨터의 미래라는 이제 겉 표지에다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한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림이라는 것은 제가 그린 화천대유는 예쁜 캡슐에 담긴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고, 지금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양약은 고구나 이어병이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라는 뜻이잖아요. 충어는 역이나 이어행이라.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하는 데는 유리하다. 이롭다. 그 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 제가 그래서 컬러 자체가 빛이잖아요. 별빛의 결핍이 뭘 만들어내냐면 자기가 이제 성장하고 나서도 사방에 별빛들이 있는데, 자기가 최초의 수정란에서 세포 분열을 하는 동안에 결핍된 그 입맛을 못 본 거야. 그 어떤 양자적 수용체가 맛을 못 봤어.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인간이 오랫동안 우유를 안 먹은 지역에서는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거든요.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상실돼 버려요. 너무 안 먹으면. 또 이제 조금씩 먹다 보면 세대를 거쳐서 그게 다시 더 증가를 해요. 우유를 먹어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저기 몽골 쪽은 많이 먹으니까 그게 많고, 우리 한국인은 또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비록 같은 민족이었으나 세대를 거듭하면서 소화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유에 대한 소화력이. 커피 맛있네. 제가 그랬잖아요. 술 먹으면 커피가 땡긴다고. 술 안 먹었을 땐 녹차나 이 꽃차가 땡겨요.
맛있는 커피. 그러니까 참 이게 뭐 한 번 안 좋은 거는 또 안 좋은 걸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커피가 아주 좋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뭐 진짜 한 잔으로 줄었어요. 예전에 석 잔씩 먹었는데 완벽하게 이거는 핸드 드립으로 내린 원두를 갈아서 핸드 드립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몸에 나쁘지는 않은 커피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끊으니까 커피도 줄어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침에 딱 한 잔으로 끝나더라 이거죠. 예, 아침에 한 잔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그 이대 덕장님도 이제 자기 아내랑 저 화실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사주보험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인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색은 빨간색인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색을 걸 것이냐, 내 방에 내가 좋아하는 컬러의 그림을 걸 것이냐, 아니면 그 작가가 이거 저기 아내분한테는 불화가 너무 없네요. 그래서 내가 좀 붉은색 조를 좀 넣어가지고 빨간색으로 해서 다르게 예쁘게 해서 태양을 하나 그려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이 그거죠. 그럼 내가 부족한 걸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영양분이 부족하면 지나가다가 그 필요한 영양분이 저절로 땡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섭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도 편식이에요. 좋아하는 그 음식 자체가 어렸을 때 입맛을 반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익숙해지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소화력이 약해요. 안 먹던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안 먹던 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속에서 트러블이 생기면은 시험 망치니까. 그게 뭐냐? 그게 별빛 소화력이에요.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서 별빛은 신의 언어예요. 신의 언어. 신은 우리들이 각각의 자기 천명을 깨닫고 정말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모든 별빛이에요. 별빛은 신의 언어니까 빛은. 그 빛이 우리 그 양자적 작용으로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런데 신의 그 모든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별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태초에 수정체하고 세포 분열할 때 그 입맛이 없어. 그 소화력이 없어. 별빛 소화력이 없어. 소화가 안 돼. 신의 언어가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저는 사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입맛을 그 별 맛을 따라서 자기 입맛대로 행동을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성격이 또는 그 말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양자적인 작용으로 별 맛을 되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균형 잡힌 그 사람의 완벽하게 균형 잡힐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 자기가 타고난 목화토금수의 이 사주 저 같은 경우 금과 목이 많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 무기예요. 무기. 많은 게 자기 이 상극의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옷을 통해서 제가 이게 약간 블랙 입는 것도 약간 그런 제 자신 스스로 저를 보완하기 위한 거고 이 좀 빨간색 안경테를 쓰는 것도 약간 그런 건데 이거 안 쓴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빨간색을 고른 거예요. 저한테 이 검정색 수가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게 화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토면 뭐 이제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고를 때도 좀 저 스스로도 어떤 저 사주 보관을 좀 의식하는 편인데,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유유상종 현상이 나타나. 즉 나에게 많은 그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더 멋져 보여. 사회생활을 하러 나간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금과 목이 많아. 그러면은 하얀 이거보다는 흰색 티셔츠에 파랑 청바지에 저기 약간 흰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막 겹쳐져 있는 하늘, 약간 밝은 파랑으로 보이는 자켓을 입고 제가 강의를 간단 말이에요. 강의할 때. 그래서 그런 옷을 입은 영상이 많아요. 손보롱제 TV 옛날 강의 영상 보면. 그건 뭐냐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의 강점을 더 강화시켜서 나가서 활동하고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옷으로 컬러 테라피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받으니까. 자기한테 없는, 저한테 없다고 해서 안경 정도야 이게 포인트로 이게 가능하겠지만, 제가 검정색 빨간색 코디를 해가지고 제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뭐가 되냐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 그거를 이것도 부활을 못하고 저것도 부활을 못해. 강점이 약해져 버려. 강점을 끌어내리는 거야. 이제 그거는 그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 옷으로서 그걸 커버하고 코디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편하게 쉴 때나 이제 좀 안 어울리더라도 검정색 몸빼 바지에다가 그 빨간색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돌아다녀도 괜찮죠.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제가 작업할 때는 뭐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내가 누구 만나러 갈 때는 자기한테 잘 받는 옷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자기 강점을 더 강화시켜야 되니까, 사회생활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옷이나 용품으로 컬러 테라피, 사주 보완을 컬러 테라피란 말로 좀 변형을 시켜보자고요. 그리고 분명히 백색 태양광을 받아서 그것이 특정 색깔로 반사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별빛이 토성이나 화성을 통과해서 이 지구에 오는 것과 비슷한 양자적 작용이에요. 그 또한 파장이 달라지는 거니까, 빛의 파장이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같은 빛의 작용을, 내가 색깔을, 내 주변의 색을 좀 바꿈으로써 컬러 테라피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사주관은 곧 컬러 테라피라는 거예요. 테라피는 지금 스펠링이 자신이 없어. 컬러 테라피. 컬러도 COLOUR, 그게 더 좀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둘 다 맞는데 COLOUR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아마. 네. 어쨌건 컬러 테라피인데, 그러니까 옷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옷으로 해결이 안 되면 벽지 어때? 벽지. 나한테 수와 화가 부족하니까 벽지를 그냥 블랙에다가 레드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걸로 그냥 벽을 발라버릴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려, 미쳐버려요. 왜냐면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거랑 비슷해버려.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벽지로 해결이 안 돼. 테이블? 안 돼. 그거는 차라리 자기 친구들을 갖다 놓는 게 나아. 생활용품은. 옷도 마찬가지. 자기 강점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입는 게 맞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한테 잘 받는 걸 입을 수밖에 없어. 안 받아.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자기 별맛에 없는 컬러는 자기한테도 안 받는 거예요, 잘. 그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좋아 보이지도 않아. 자기에게 부족한 게 화하고 빨강색인데 그 옷을 보면 안 좋아 보여. 손이 안 가. 자기 친구가 아니니까. 나한테 낯설어.
안 먹고 싶어. 음식인데 손이 안 가는 음식인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안 돼. 일상용품하고 벽지하고 주변 어떤 자기 공간의 컬러를 바꾸는 거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컬러를 그림에다가 듬뿍 넣어가지고 그 아침에 뭐 출근할 때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그 자기 사주 구한 그림을 눈으로 딱 봤을 때 그 순간에 거기서 그 태양은 비추는 거니까 어떤 그 양자적인 현상이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뭔가 어떤 양자적 단위의 어떤 세포 수용체가 점점 거기에 입맛을 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빨강색 파장에 나한테 빨강색이 결핍이 돼서 나 싫어하는데 내 친구 아닌데 저 친구도 좀 좋은 면이 있네 하면서 좀 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대인관계로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전에는 전혀 나에게 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분명히 이제 싫어했던 앤데 제가 나를 도와주고 제가 내 귀인이 되는 왜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야죠 일단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대인관계에서는 또는 어떤 제가 증명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지만 어떤 양자적 수준의 세포 수용체가 자기가 수정란 때 그다음에 최초의 분열 때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그 별맛을 찾기 시작하면서 지구는 뭐 태양을 돌고 사계절 내내 모든 별빛이 우리 몸을 통과해요. 단지 내가 싫어하는 맛이 있어서 당뇨병 걸린 것처럼 그걸 수용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별의 맛을. 그 신의 언어가 싫은 거야. 특정 시가 좋아하는 시가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시가 있듯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자기 강점은 강점대로 유지를 하면서 자기 단점을 보완하는 작용을 제 사주보완 그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온 우주에서 내 몸을 통과하는 별빛들에게 그 수용체의 입맛이 관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신의 언어가 중용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신의 언어가 중도. 자기 강점은 강화시키면서도 자기 단점을 보완하는 결과로 가게 된다. 그것이 그래서 양약은 구구나 이어병이다. 제 사주보완 그림은 예쁜 디자인의 캡슐 약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뭐 빼놓은 거 있나 한번 봅시다. 저거 빼먹었네. 자, 또 하나. 잠깐만요. 술 먹으면 좀 비염이 약간 있어서. 또 하나 빼먹었네.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아비투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아비투스와 노임. 저게 뭐냐면은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 신념. 자기의 그 천명에 대한 감각. 그 신의 예비하심을 믿는 마음, 뭐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을 아비투스나 노임,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느끼는 자존감 같은 거 그런 거를 아비투스나 노잉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죠. 책 내용이 뭔지는 이제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노잉은 이미 알아차림, 내가 이미 알고 있음이잖아요. 노잉. 응? 아비투스라는 것은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관점,
그릇 같은 거죠. 대기만성할 때 큰 그릇, 그릇의 모양, 크기, 내가 얼마나 많은 별빛을 수용해서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가, 신의 언어를. 그런 아비투스, 그런 게 아비투스 같은 거죠. 노잉이라는 것은 신념 같은 거고, 자존감의 높이, 그런 거는 아비투스 같은 거고, 또 믿음, 그런 게 이제 노잉이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아비투스라는 책을 읽고 노잉이라는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아비투스와 노잉이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유지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게 마음을. 자, 내가 마음을 바꾸면 사주팔자도 변한다. 그 컨셉은 이제 이런 컨셉인데.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별그림자, 별맛, 별빛의 편식, 별빛 소화력, 별그림자. 네. 그러니까 뭐야? 별빛은 자, 우리의 몸은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해 보통. 지휘자가 있고 악보가 있고 연주자가 있는데 이 악보가 DNA나 사주예요. 연주자가 나의 이제 생각, 의지, 마음, 느낌, 그 나의 어떤 그런 양자적 떨림이야. 어떻게 떠올 거냐? 양자적 떨림 또는 깜빡임이라고 해요. 깜빡임이나 떨림, 역동적인, 그게 나의 삶이에요. 이게 지휘자는 별빛이에요. 또는 신이에요. 그건 천명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천명. 지휘자야. 그런데 이 지휘자의 그 지휘를 내가 다 소화를 못해. 이 신의 언어를 다 소화를 못해. 소화를 못하면은 악보는 변치 않은데 DNA와 사주는 변치 않는데 이 해석이 달라져 버려. 해석이 잘 안 돼. 그래서 연주가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모든 비유는 맞지 않는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DNA 사주도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나버리냐? 임윤찬의 연주와 동네 피아노 학원 초등학생의 연주가 차이가 나버려. 그 소리가. 그럼 우리가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동네 그 초등학생이 치는 월광하고 임윤찬이 치는 월광을 구분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우주는 뭐라고요? 미세조정 우주라고. 너무나 작은 차이가 나비 효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버리는 곳이에요. 이 우주가. 그것은 우리가 침팬지하고 인간의 DNA가 뭐 1%에서 2%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98%, 99%가 같다고 하잖아요. 그 1, 2% 차이가 인간과 침팬지를 가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들끼리 도대체 0. 몇 프로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낼 거냐 이 말이에요. 0.000 몇 프로가. 그럼 우리가 어떤 운명의 신 또는 천명 이라는 그 수많은 별빛이라는 그 지휘자를 우리가 간과했을 때, 제대로 보지 않았을 때 박자가 달라지고 손에 힘 조절이 안 되고 골프 칠 때 힘 조절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 들어갔어. 막 골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막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연못으로 가고 이러잖아요. 공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미세조정 우주, 양자적 우주에서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카우스 법칙으로 따지면 그것은 초기 조건 민감성이라 그래요. 초기 조건이 바뀌어 버려요. 내가 이 별빛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별빛의 인식이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우리 세포보다 더 작은 단위 양자적 수용체에서 일어난다니까. 그 별 맛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음. 그래 내가 마음을 나는 아비투스와 노잉을 절대 잊지 않는 마음을 지킬 거야. 그게 지켜지냐고요. 우리 가훈과 교훈이 있고 뭐 교회 다니다 보면은 10계명도 있고 우리가 읽었던 어렸을 때 읽었던 명심보암 사자소학에 그걸 다 지키면서 중용이 시킨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매 순간을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다. 마음 지키기가 어렵다.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부처님 상도 갖다 놓고 십자가도 기도도 하고 가훈과 교훈을 써놓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일요일만 경건해주고 월화수목 금토는 경건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이콘도 필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마스코트,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 브랜드라는 게 뭐예요? 나 그래도 이런 브랜드 입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거라도 필요한 거죠. 뭔가 좀 유명한 브랜드 마크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아비투스를 지키기 위한 정말 발버둥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노잉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고 아비투스를 지키기 위한 발버둥. 고급 외제차 탈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 달아나지 않도록 이렇게 단추를 채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단추를 풀려버리면 내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달아나 버릴 것 같아. 그래서 목걸이도 걸고 뭐 좋은 브랜드 옷도 좀 입으면서 고급차 그래 나 잘 나가는 놈이 하면서 고급차 삑삑거리면서 이렇게 응? 부릉부릉 하면서 타고 다니는 애들 많아. 여기 보면 그 약간 한 3억 넘는 자동차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다녀? 그 비싼 차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좀 조용히 가야 되는데 시끄럽게 가는 애들 있어. 한 3억짜리 차 타고 여기 좀 이 동네 좀 있어요. 그런 거 아비투스를 위한 몸부림 약간 좀 산티나는 몸부림이죠. 비싼 차를 타고 가지만 산티나는 몸부림. 바로 그런 어떤 단추, 잠금 장치, 뚜껑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비투스와 노잉을 그 별빛 소화력을 늘려서 신의 모든 언어를 내 몸으로 받아들여서 난 내 영혼이 원했던 나의 삶, 나의 천명을 완수해보리라 한번. 이번 생에서 한번 완수해보리라. 그런 강력한 믿음과 의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동들. 그걸 하려면 그 믿음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시각적 장치라는 거예요. 시각적 장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거의 85%가 시각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일랑이중상 그 사부가 그림 하나를 잘 걸면 집안의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림 하나가 그 집안의 운명을 바꾼다. 그럼 그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데 그림 하나가 그 개인의 별자리의 입맛을 생각하면서 제가 온갖 기도와 염원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어제 이 그림 보내려고 바니쉬를 바르는데 이제 이 그림 이제 바니싱을 하는데 마지막에 요거네. 좀 빨리 마르는 바니쉬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다음날 줘야 되니까.
그 잘 안 말리는 거 최근에 뽁뽁이 사태 일어나는 거 그거 3일 동안 말려야 돼. 72시간 말리라고 돼 있어. 내일 줘야 되는데 그걸 바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만에 마르는 거를 이게 바르는데 단점이 있어요. 기포가 많이 생겨. 그래서 핀셋 있잖아요. 핀셋 이게 핀셋으로 이게 휴지로 닦아가면서 뽕뽕뽕뽕 이게 마르기 전에 바니쉬가 마르기 전에 한 10분 내에 그 그림 위에 있는 기포를 다 터트려 줘야 되는데 바니쉬가 이 핀셋 끝에 묻으면 이게 터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딱 하고 휴지 닦고 딱 이거 몇 개 터트렸게 어제 저하고 박 실장이 한 300개? 정말 눈에 안 띄는 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보통 바니쉬 바르다 보면 그 털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놓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이 기포만 거품만 터뜨리다 보면 털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품을 한참 터뜨리다가 혹시 털 빠진 거 있나? 붓털 빠진 거 있나? 좀 한번 보고 다시 또 막 기포하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라 관점을. 그러니까 털에 집중을 해야만 털이 보이는 거고 기포에 집중을 해야만이 기포가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털은 그래도 이렇게 좀 시간 지나서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는데 이 기포가 빨리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기포에 집중하겠다. 난 팍 기포를 터트리는 거야. 제가 한 200개 터트렸을 거야. 그럼 이제 박 실장 기포 터트리다가 혹시 붓털 빠진 거 있나 보고 너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해라. 나는 기포만 아주 빠른 속도로 없애야 되니까. 2시간 만에 마르지만 이게 한 10분 내에 기포를 터트리지 않으면 기포가 있는 상태로 그 바니쉬가 굳어버려요. 그러면 그거 긁어내고 다시 발라야 돼 거기다. 시간 정말 많이. 바니쉬 작업이라는 게 보통 그러니까 기포가 없는 거는 아주 오래 말려야 되고 빨리 마르는 건 기포가 많이 형성되고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빨리 말리면 막 기포를 터뜨리고 없애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액자를 한 다음에 바니쉬를 발랐거든요. 액자를 한 다음에 액자가 없으면 그냥 바니쉬 부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부어서 쫙 퍼뜨리면 기포가 없이 쫙 가거든요. 그 대신 그 바니쉬 양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럼 밑으로 흘러내려요. 그럼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상관. 근데 이게 미리 좀 액자를 해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붓으로 바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상황이 다른데. 자 여기까지 와서 이제 뭐 다 끝났나요? 그래서 이분한테 왜 저의 그 화천대유 사주보안 그림은 왜 그 사람의 뭐 건강이든 삶이든 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꾸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것은 양자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결론인데 이 퀀텀 스프링머시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양자 얽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양자 얽힘을 나타낸 상상화죠. 그러니까 제 화천대유 사주보안 그림은 어떤 일종의 양자적 수용체를 바꾸는 그런 얽힘 또는 결맞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란일 때 최초의 세포 분열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공기를 마실 때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고 나올 때.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수정란에서 최초의 세포 분열을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의 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태어났느냐보다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사주 해석에서 시주보다는 월주, 일주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면 거기까지는 대충 최초의 세포 분열 때를 추정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도 몇 시에 태어났느냐 안 보잖아요. 별자리가. 몇 월 며칠이냐만 보고 그 기간도 살짝 넓죠. 한 달 정도. 좀 더 이제
서양 천궁도에서도 서양 별자리 천궁도에서도 들어가면 이제 몇 월 며칠까지 나와요. 그때는 뭐 토성이 여기 있었고 목성이 여기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되게 복잡해 그것도. 그 천궁도에 대한 책을 정신세계에서 나온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때 20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 사람이 천궁도를 그린다는 것도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서양 별자리도 이 사주팔자 명리학이 못지않아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도.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난다인가 뭐 인도의 그 예언가도 이 행성의 위치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듯이 서양 별자리도 마찬가지고 사주 명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운 세운을 보는 것 자체가 다 별빛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 별빛은 신의 생각이자 운명의 신, 그 나의 어떤 천명과 같은 천명의 언어 같은 거예요. 별빛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설명을 하게 되었다. 이 사주보험 그림을 하나 주면서. 근데 이렇게 쭉 또 설명을 해주면 효과가 커요. 그 그림을 걸어놓고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 양자적 결맞음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양자 단위의 어떤 나의 몸에 있는 양자 단위의 어떤 수용체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드디어 그 별빛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 빨간 태양을 보면서. 저는 그런 작용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양자적 작용이라는 것은 워낙 귀신 같은 작용이에요. 영혼과 마음에 의해서 크게 바뀌어요. 초기 조건이. 그러면서 그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개념도 좀 있는데 라플라스의 마녀. 여기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꼭 등장하는 게 전지한 어떤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라플라스의 악마, 수학적 결정론의 결정, 라플라스의 악마. 대표적인 거 보면 과연 그런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건데 불확실성과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라플라스의 악마, 라플라스의 도깨비 치면 그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떠요. 그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뭔가 좀 딱 알기 쉽게 표현되는 게 좀 없을까. 문화와 학문에 끼친 영향. 단어의 기원과 변천사. 모든 것은 수학적으로 진행된다. 만약 누군가가 사물들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충분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더욱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기억력과 지식을 가진다면 그는 예언가가 되고 거울에서처럼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래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변해가는 것이냐에 대한 건데 계속 변해가죠.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플라스의 악마,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인가. 이게 이제 아비투스와 노잉 그리고 사주팔자 별자리의 그 다음에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평행우주론하고 연결된 하나의 논이었어요. 좀 아주 예전 양자역학이 등장하기 이전의 논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양자역학하고 연결이 되는 스토리예요. 라플라스의 악마가. 관련된 책이 참 많이 나와 있네. 라플라스의 악마, 철학을 묻다. 훨씬 이전, 즉 양자역학이 나오기 훨씬 이전의 사람들 사이에 그 불확정성의 원리를 논했던 양자역학 이전에 그런 것들을 논했던 확률 붕괴라든가 확률 그런 걸 논했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인가
그런 노랬다는 거죠.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시간이 이제 45분이 돼 가는데 이걸 그래서 제가 요것만 설명하고, 그래서 그림을 이 정말 예쁜 캡슐에 사주 보호한 그 제 기도를 담아야 되거든요. 그림 더 예쁘게 그려줘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색깔이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컬러의 태양을 집에 걸어야 되는데 이쁘게라도 그려줘야 쓴맛을 느끼지 않고, 또 그 캡슐에다가 탕후루처럼 뭐 이렇게 설탕도 좀 이렇게 발라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예쁜 디자인의 화천대유 사주보안 그림을 전화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다 또 하나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화천대유 사주보안 그림의 수험생 버전, 수능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오답노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주자가 이 악보를 연주를 하는데 꼭 틀린 데서 틀려. 내가 꼭 잘못 연주하는 데가 있어. 그게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간에. 그게 그 소화력이 없는 거야. 그 특정 내 DNA는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내 사주의 강점만 활용해도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잘 그 악보를 해석해낼 수 있는 특정 뭔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꼭 그 틀린 데서 틀려. 그래서 우리가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자기 약점을 보완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보안 그림 화천대유의 수험생 버전은 바로 오답노트와 같다. 그리고 약국 버전이 이 탕후루처럼 달달한 캡슐에다가 보약을 집어넣었다. 피도와 이런 걸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것은 양자적 현상으로서 우리의 별맛을 바꿔준다. 별빛에 대한 입맛을 바꿔주고, 아비투스를 키워주고 노잉을 유지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 설명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빠뜨린 게 되게 많네. 이거 하면 하고 빼. ATP라고 우리 세포에 에너지가 있는데, 요게 우주 광선, 코스믹 레이라는 우주의 선을 수소가 받아서 수소의 전자가 날아가고 양성자로 바뀐 다음에 ATP를 만들어내는 작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는 별빛이 없으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별빛이 차단된 방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물을 먹어도 죽어요.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별빛이. 그래서 제 그림에 그 별에서 꽃까지 별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그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서 별빛이 없으면 그냥 생명은 끝나요. 그래서 별빛은 우리 영혼의 밥이자 신의 언어이자 모든 생각은 모든 별빛이고, 우리의 DNA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우리가 타고난 운명을 잘 다듬어서 각자의 천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너무나 소중한 신의 언어, 그것이 별빛이라는 거예요. 태양빛도 별빛의 일종이고요. 그죠? 별빛을 확대한 게 태양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